6월 2일에 실시되었던 모의고사 문제 중에서 현재 EBS 기준으로 오답률이 높은 5문제를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번 문제인데요. 지금부터 풀이하는 순서는 오답률이 높은 순서대로 배치를 했으니까 참고로 하시고, 이 외에 여러분들 궁금한 문제들은 선생님한테 따로 갖고 와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19번 문제고요. 그림 가는 공복 상태인 정상인에게 포도당을 투여한 후 시간에 따른 혈당량을 나타내고 있고, 나는 간에서 호르몬 A에 의해 일어나는 물질 전환 과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A는 혈당량 조절을 관여하며 이자에서 분비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먼저 가부터 한번 봅시다. 자, 가 같은 경우에는 시간에 따른 혈당량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고요. 포도당 투여 후에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죠. 혈당량이 증가하고, 그리고 T1 시점 이후로 감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의 경우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전환을 하고 있네요. 그러면 이 호르몬 A는 글루카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보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먼저 기억, A는 글루카곤이다. 맞고요. 자, 니은, A는 혈액에서 세포로의 포도당 흡수를 촉진한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혈액에서 세포로 포도당의 흡수를 促진해서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의 감소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인슐린이죠. 그래서 여기 니은은 틀렸습니다. 자, 그리고 디귿, 혈중 인슐린의 농도는 T2일 때가 T1일 때보다 높다. 자, 인슐린은요, 우리가 말하는 이 혈당량을 낮추려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혈당량이 증가했을 때 더 많은 농도의 인슐린이 분비를 하겠죠. 그래서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더 높은 양의 인슐린이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디귿도 틀렸습니다. 따라서 답은 1번이 되겠죠. 자, 이런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점은 인슐린과 글루카곤, 이 두 호르몬에 의해서 혈당량이 어떻게 조절되는가에 대한 원리를 한 번 더 유심히 살펴보시면 쉽게 문제풀이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혈당량을 낮춰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인슐린이고요. 혈당량을 높여주는 게 글루카곤입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여러분들 생명과학 1 진도 나갈 때 선생님이 설명을 다시 할 거고요. 이번 모의고사까지는 수업을 듣지 않고 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못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16번 문제고요. 그림은 중추신경계에 속한 가와 나에 각각 연결된 자율신경의 작용으로 일어나는 심장과 방광의 반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심장 박동이 억제되고 있고요. 방광이 수축되고 있습니다. 자, 둘 다 부교감 신경에 관련된 내용이네요. 자, 그렇다면 부교감 신경에서는 신경절 이전과 신경절 이후 뉴런 중 어떤 것이 더 길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으면 되냐면요. 부교감의 경우에는 신경절 이전 뉴런의 길이가 더 길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신경절의 위치는 B와 D에 신경절이 위치할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겠죠. 자, 그러면 바로 보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기억, 가와 나는 모두 척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심장박동과 관련되어 있고요. 부교감 신경이 연결되어 있다 하는 요 중추는 연수가 됩니다. 자, 그리고 나의 경우에는 척수가 맞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요. 자, 그럼 니은, A와 D 모두의 신경절이 있다라고 했는데요. 신경절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둘 다 부교감이기 때문에 B와 D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기 니은도 틀렸죠. 그래서 정답은 일단 2번일 텐데요. 디귿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억과 니은의 축삭돌기 말단에서 분비되는 신경 전달 물질은 같다. 자, 둘 다 기억과 니은 같은 경우 신경절 이전 뉴런에서 분비되는
신경 전달 물질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거는 아세틸콜린이죠. 그래서 둘 다 동일한 아세틸콜린이 분비됩니다. 다른 한 가지 경우만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되는데요. 교감신경에서 신경절 이후 뉴런의 말단에서 노르에피네프린이 분비가 됩니다. 얘 외에는 아세틸콜린이라고 외워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7번 문제고요. 그림은 다리에 자극을 주었을 때 일어나는 흥분 전달 경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먼저 여기에서 자, A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이렇게 신경세포체가 보이고 피부와 연결되어 있다. 이걸 근거로 해서 우리는 이 A가 감각뉴런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B의 경우에는 척수의 위치를 하고 있고요. 얘는 연합 뉴런입니다. 자, 그리고 다리 골격근과 연결되어 있는 C가 운동 뉴런이겠죠.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봅시다. 보기, 기억. A는 척수신경에 속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척수에서 나와 있는 신경이니까 척수신경이 맞죠. 자, 그리고 니은 B는 말초신경계에 속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B의 경우에는 지금 연합뉴런이고 척수를 구성하고 있죠. 그래서 이 척수는 중추신경계에 속합니다. 그래서 니은은 틀렸습니다. 자, 다음 디귿 C는 전근을 이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운동뉴런은 척수의 전근을 이룹니다. 그래서 디귿도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죠.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13번 문제고요. 그림은 중추신경계와 자율신경에 의한 동공 크기 조절 경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가와 나는 각각 중간내와 척수 중 하나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먼저 가의 경우에는 이 눈과 연결이 되고요. 동공의 크기를 조절하는 이 눈과 연결되어 있는 이 가는 중간내입니다. 그리고 이 나의 경우, 즉 교감신경이 연결되어 있는 나는 척수에 해당이 됩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외워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 배우지 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 이 부분은 분명히 좀 틀릴 수밖에 없는 문항이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실제 이 부분은 다양한 형태로 출제가 되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이 실제 생명과학원을 진도로 나갈 때 이 부분을 좀 외워줘야 하는 부분들이니까 반드시 좀 그때 신경 써서 들어주시기를 바라고요. 자, 기억 같은 경우에는 신경절 이후 뉴런입니다. 그것도 부교감 신경에, 그리고 니은의 경우에는 교감 신경의 신경절 이후 뉴런이라는 점 요거 확인하고 보기로 넘어가 볼게요. 자, 먼저 기억. 가는 뇌줄기에 속한다. 자, 여기서 말하는 뇌줄기가 바로 나중에 여러분들 식물인간과 그리고 뇌사 상태를 판정할 때도 요걸 참조를 하게 되는데요. 중간뇌는 뇌줄기에 속합니다. 자, 그리고 니은 기억이 흥분하면 동공의 크기는 작아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부교감신경인데요. 선생님 항상 얘기할 때 교감신경은 뒤에서 개가 쫓아오는 상황을 떠올리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부교감신경의 경우에는 토요일 오후를 떠올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 토요일 오후에는 다음 날이 일요일이에요. 그래서 아직까지 좀 여유가 있고 그리고 마음이 좀 한결 편안한 시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상황을 떠올려서 생각을 해보면, 자, 우리가 휴식을 취할 때는 굳이 내 주변의 상황의 변화에 민감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동공의 크기를 크게 해서 순간순간의 변화를 다 확인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억이 부교감 신경이 이제 활성화되면 이때는 동공의 크기가 작아지겠죠. 자, 그리고 디귿, 니은의 축삭돌기 말단에서 분비되는 신경 전달 물질은 이 앞에 문제에서 설명했다시피 교감 신경의 신경절 이후 뉴런의 말단에서만 노르에피네프린이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디귿은 틀렸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아세틸콜린이 아니라 노르에피네프린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5번 문제고요. 지금 3학년들도 어려워하는 막전이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다만 막전이 문제 유형들 중에서는 좀 쉽게 나온 편이라는 점 참고를 해주시고, 표는 민마리집 신경 A의 지점 P에서 지점 D1에서 D3까지 거리와 그리고 P의 역치이상 자극을 1회 준 후 D1에서 D3의 막전이가 각각 플러스 30mV가 될 때까지 경과한 시간을, 그림 A의 D1에서 D3에서 활동 전력 발생했을 때 각 지점에서의 막전이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위에서 뭐라고 했냐면, 역치 이상의 자극을 1회 준 후 D1에서 D3의 막전이가 각각 플러스 30mV 될 때까지 경과한 시간을 나타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자극이 시작되고 나서 30mV가 될 때까지의 걸린 시간, 그래서 플러스 30mV까지 가는 시간을 우리는 2ms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표로 다시 넘어와서 이 표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거리가 이제 지점 P에서부터의 거리를 지금 표시를 해놨는데, 거리가 4cm 떨어져 있는데 경과한 시간이 4ms라고 했어요. 어디까지 도달하는데? 플러스 30까지 도달하는데, 근데 이 자리에 도착하고 나서 P에서부터 이 D1까지 도착하고 나서 얘가 막전이가 변화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2ms입니다. 무조건. 자, 그러면 P에서 이 D1까지 오는데 걸린 시간은 얼마란 얘기죠? 더해서 4ms가 나와야 되니까 이동하는 데만 2ms가 걸렸다는 얘기죠. 그러면 2ms가 걸리고요. 거리는 4cm 떨어져 있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흥분의 전도 속도를 구할 수가 있겠죠. 시간분의 이동한 거리, 즉 2cm/ms가 흥분의 전도 속도가 됩니다. 자, 그럼 보기 니은 해결할 수 있겠죠. A에서 흥분의 전도 속도는 2cm/ms이다가 맞는 말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자, 여기 기억 비어져 있는 이 기억 같은 경우에 한번 볼까요? 경과한 시간이 7ms라고 했습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막전이가 플러스 30이 될 때까지 무조건 2ms가 걸릴 거기 때문에 이동하는데 5, 그리고 막전이 변화하는데 2란 얘기거든요. 자, 그럼 이동하는데 5가 걸렸습니다. 이동한 거리를 계산을 하면 속도가 얼마기 때문에 2cm/ms이기 때문에 자, 5ms를 썼어요. 그러면 여기는 10cm가 되겠죠. 자,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은 2cm/ms 곱하기 5ms를 해서 10cm 나온다라는 풀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기억도 맞습니다. 자, 그 다음 디귿 한번 볼게요. P의 역치 이상의 자극을 1회 주고 경과한 시간이 2ms일 때 D1에서의 막전이와 D3에서의 막전이는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여기에서 주로 이제 3학년들이 풀던 문제들은 이런 식으로 나왔었거든요. 자극 지점 P 뭐 자극해서 나오고, 여기가 D1 그리고 뭐 D2 D3 뭐 이런 식으로 있으면, 자, 여기에서 자극을 줬어요. 자극을 주고 경과한 시간이 2ms밖에 안 됐습니다. 자, 그러면 2ms밖에 안 됐으면 여기까지 가는데 얼마가 걸린다고요? 자,
2ms만큼 걸렸어요. 그럼 4cm 가는데 끝이죠. 이제 가서 자극이 시작될 거예요. 그럼 즉 아직 자극이 시작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자, 그럼 D1에서 시작을 했으면 당연히 D3도 시작하지 않은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둘 다 아직까지 휴지 전이인 마이너스 70mV가 유지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디귿이 맞는 문장이 됩니다. 자, 이렇게 총 5문제, 지금 현재 기준으로 오답률이 높은 순서대로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이번 시험 같은 경우에 아직 여러분들 생명과학 1 진도를 한 번도 나가지 않은 상태에서 친 시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족한 점들이 좀 많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2학기 때 여러분들 생명과학 1 수업에서 좀 더 상세하게 내용을 공부하고 9월 평가 때부터는 좀 더 여러분들이 아는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